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쩌다 개꿀 라디오 3화를 진행하게 된 해몽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우! 야, 벌써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3화를 진행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 찐새님의 채팅창에 보이는데요. 어떻게 오시자마자 우를 하십니까?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살짝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 같이 진행하셨던 꼬수이님이 저랑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당하실 수도 있는데, 꼬수이님께서 오늘 따로 일정이 있으시다 하셔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일단 이야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찐님께서 방금 당신이 우라고 하셨는데 오라고 한 거예요. 오. 발음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오라고 한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혼자 진행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임창정 선생님의 소확행, 임창정 선생님의 소확행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커다란 행복보다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꼭 나나 1등 맞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간혹 빌곤 하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몇 번 빌 적도 있죠, 사실. 아니면은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는 내일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같은 소원을 많이 빌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자기가 노력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잘 되지도 않고. 이게 사실 그런 커다란 행복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권 당첨이나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기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에서처럼 사소한 행복이 제게 있어서는 라디오나 게임 같은 트위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 즐기는 게임, 주말에 함께하는 술을 한 잔 해주는 친구들이 제게 있어서는 최소한 소확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그마한 소확행 하나가 커다란 행복보다도 더 값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평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감상이 있으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소소한 행복 하나 찾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격언으로 포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찰리 채플린님의 명언인데요.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댁에 있어서 웃음 없는 하루? 낭비한 하루다? 음, 이 이야기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저한테는 진짜 크게 와닿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누군가를 웃기는 걸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한 번이라도 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저희 때문에 쏟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조금 가장되게 행동하기도 하고,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간종 같은 행동도 아니면 그런 행동이라든가 언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까지 그러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는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주로 인터넷 속 방송 위주로 하니까 제가 자주 그런 관종 같은 행동을 방송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방송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저번 라디오 할 때처럼 막 그 꼬소님한테 그런 쳤던 장난스러운 장난들, 드립 같은 거 막상 친구들한테는 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는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찰리 채플린을 보면은 강대가 생각이 나요. 사실 그 팬텀마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개그 1인 개그 같은 거를 엄청 하신 분으로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엄청 유명하셔서 옛날에 뭐 히틀러가 초대하려고 했다는 적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대 이야기를 왜 갑자기 찰리 채플린 님을 보면서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 강대가 떠올리는 이유가 친구 중에 강대 증후군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그 친구는 매일 친구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 했었는데 뒤에서는 혼자서 울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랑 친하지도 않고 그 친구랑 다가가기도 힘든 애처럼 생겼어 가지고 제가 말도 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이런 애구나.' 하고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 보니까 이게 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대 증후군이라는 병. 그래서 직장은 안 다니고 알바를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심해져 가지고 알바하는 곳에서는 이제 한참 앞에서 웃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정신병이 합병증으로 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거짓말 치고 하면서 막 돈도 훔치고 도망갔대요. 나중에는 이제 깜빵에 가 가지고 6 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그때 내가 쪼끔만 그 친구에게 관심을 줬었더라면 그 친구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번에 찰리 채플린 님을 저를 투영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그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생각난 강대를 보고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한번 풀어 봤어요. 근데 이제 강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리쌍의 강대. 리쌍의 강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은 노래예요. 한번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쌍의 강대. 아 역시라고 해야 될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리쌍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역시 그분들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쌍의 노래는 정말 사회에 대한 풍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하고 우리한테 뼈를 때리는 듯한 노래일 정도로 진짜 잘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듣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해서 그런지 평소랑 다르게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새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 꼬소미니마가 지금 2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항상 딴 데로 이야기가 샜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딴 데로 이야기가 잘 새지 않는 걸로 보면은 역시 이 라디오를 할 때 딴 데로 새는 거는 꼬소미님이나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제가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음번에는 게스트분이나 꼬소미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업을 해서 라디오를 진행한 다음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말은 잘 뱉어.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오늘의 썰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썰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조금 방송이 오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일이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오늘 갑자기 딱 출근을 했어요. 근데 뭐 월요일상으로는 제가 딱 써 있는 거 보면은 "대이몽 님이 오늘 방송이 좀 늦을 수
없다 정도로 돼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 오늘 야간을 하게 되는 줄은 몰랐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야간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 오늘 왜 야간해요? 사장님 뭐 있어요?"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 옆에도 일하는데 우리는 일 안 할 수는 없잖아. 일단 옆에도 하는데 우리도 눈치 보이니까 같이 일하면서 그냥 돈이나 받고 퇴근하자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님한테 제가 "아니 차장님 저는 그냥 퇴근하면 안 될까요? 할 일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장님께서 "그래 뭉아. 그럼 너 퇴근하고 뭐 하냐? 바쁜 일 있다며?"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했죠. 차장님이 그래서 "그럼 너 뭐가 바빠? 한번 말해 봐." 하시는데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야간을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의 본직이 있으니까 아무리 저의 대부분의 우선시가 이게 방송이 된다고 해도 일단은 일단은 야간을 해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 가지고 사장님한테 "아 아니에요. 그냥 야간할게요." 하니까 사장님께서 "야 너 그럼 바보야? 왜 와 가지고 야간 안 한다고 한 거야?" 하니 그러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차장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야간하기 싫잖아요." 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나도 하기 싫어. 넌 그래 돈이라도 나오지. 차장은 월급 많이 받는다고 야간 수당도 안 줘. 아유 이 가서 일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왔죠. 그것 때문에 오늘 솔직히 좀 라디오가 없지 않아 늦은 감도 있고요. 잠깐 채팅창을 보면은 쿠쿠님께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줄 알았대요. 쿠쿠님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제가 설마 미쳤다고 차장님한테 야간하기 싫어요." 왜요? 오늘 제가 데이몽에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 3화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야간하면은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 3 화를 진행을 못 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시청자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좀 이제 많이 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말해. 말만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얘기 못 하고 야간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늦게 인사를 드렸고요. 사실 이 야간 이야기를 딱 던진 이유가요. 여러분들한테 살짝 밑밥을 까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썰전을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썰전을 들려드리기 전에 힘찬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잠깐 노래 하나를 틀어 놓고 이거를 빠르게 먹고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는 길지 않고 한 2분 30 초? 짧았습니다. 앞뒤 조금 자르면은 2분 한 20초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분 20초 동안 제가 빠르게 간식이라도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그다음에 썰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는요. 서브웨이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서브웨이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한번 듣고 가실게요. 기다려 주세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면이랑 밥이랑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노래 괜찮지 않나요? 요즘 제가 한참 듣던 노랜데, 어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단순하고 쿵짝인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반대로 듣다 보니까 기분 좋게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경전이 항상 있는 것처럼 이 음식 고를 때도 저희들이 항상 신경전을 가지잖아요. 친구랑 밥 먹으러 갈 때 "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아 이거 안 먹는데 나 평소에. 야 오늘 뭐 이걸 먹냐? 다른 것 좀 먹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신경전을 벌이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맛있는 음식 고를 때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샌드위치 하나 드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신스님께서 잠깐 채팅 한번 쳐준 걸 읽어보면요. 저는 모든 노래를 항상 틀리는 데이목님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래는 소울이에요. 노래 가사가 조금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듣기 좋다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듣기 좋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일단. 하지만 그래도 좋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 저 뒷광고 받거나 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샌드위치 노래가 좋아서 들었던 거고요. 이 노래를 우연히 일하면서 노래들을 듣다 보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딱 들어와 가지고 들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들은 거고 이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동시에 저도 잠깐 간식 먹으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틀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 광고 받습니다. 광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보내주신다면은 광고 항상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아니면은 사연이나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바일보로 제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사연과 노래 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더 새지 않게 한번 저의 썰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빠밥. 자, 이번 대이몽의 썰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고등학교 때,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칼부림이 났던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는 입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저희 학교는 보통 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축산과, 복통과, 경영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산과는 동물, 가축과 관련된 학과였고요. 경영과는 경제, 취업 준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과는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었고요. 보통 문과와 이과로 이과니래. 문과와 이과로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통과의 문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건은 학기 초 짧은 시간 내에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5교시쯤이었을까요? 점심을 먹고 멍하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한 저희가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더니 축산과 애들 두 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서로 학기 초다 보니까 서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애가 소리 지른 게 싸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서로한테 칼을 휘두르면서 칼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이 소리 질렀던 거예요. 대부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기 초에는 서로 다른 중학교에서 온 애들끼리는 기본적인 서열 정리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그 칼부림이 났던 사건은 그 경우였던 겁니다.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서로 싸움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친구 하나가 이제 싸우다가 답답해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냈는데 반대쪽에 있던 학생도 주머니에 있던 버터플라이라고 보통 부르는 칼이 있는데 어떤 발리송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발리송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서로 칼을 딱 겨누면서 딱 쳐다보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칼을 막 휘두르면서 싸웠는데 이제 막 피가 튀겼죠. 막 그래서 팍 하면서 막 다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서로 칼을 들고 휘두르다가 너무 크게 베어 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경찰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두 명이. 그리고 추후에 두 명은 퇴학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참 싸우면은 학생답게 싸워야 되는데 칼부림 하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마 무슨 깡패 영화가 조금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깡패 영화가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지는 사건이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건은 금음날도 안 돼서 사건이 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금음날은 보통 그 달의 마지막 달 근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옆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로 제가 아닌 제 시친한테 경험을 듣고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니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이야기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6교시 그쯤이었을 거예요. 슬슬 하교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할 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할 게 없었는데요. 때마침 수업 시간도 도덕 시간이라 마땅히 재밌는 이야기도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냥 책을 펴 놓고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하고 친구는 멍하니 팔뚝을 괴고 그 선생님이 띄워 주신 PPT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화가 좀 나 있었다고 하세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수업 시간인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야 반장 뒷자리 문 잠가." "네." 선생님이 화가 나셨던 게 그 수업 시간이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화를 내서 말씀하시니까 반장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뒷문을 칵 잠갔죠. 아마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려는 학생을 앞문으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려고 그리고 혼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을 잠그는 행동이 커다란 사건으로 커져요. 수업이 시작되고 한 30분 정도 지났다고 했잖아요. 문을 잠그고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뒷문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이 미친 듯이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뒤에 있던 학생이 놀래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인 줄 알고 "야! 뒷문 잠겼으니까 안무를 안 와?" 하고 소리치셨대요. 근데 뒷문으로 온 사람이 계속 문을 발로 까는 것처럼 탕탕탕탕 소리가 나게 계속 문을 두들겼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화가 너무 나셔 가지고 몽둥이 하나 딱 들고 뒷문으로 걸어가면서 "야 반장 뒷문 열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딱 뒷문으로 향했는데 뒷자리에 있던 학생이 이제 문을 열어 주려고 선생님 말에 "네." 하고 문을 열러 갔어요. 근데 뒤에 문을 막 계속 두들기던 사람이 문이 안 열리니까 미친 듯이 발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깠는지 뒷문차로 뒷문채로 문을 열려던 학생이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 학생을 보고 선생님께서 당황하셔 가지고 "야 너 뭐 하는 새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 아저씨가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뒷문에 서서 주변을 힐끔힐끔 보면서 쳐다보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셔 가지고 하고 침을 삼키시면서 "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이에 아저씨가 "어떤 놈의 새끼가 내 딸내미를 건드렸어. 어? 너야? 너야? 너냐고 이 새끼야." 라고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칼을 좌우로 흔드시더니 누군가를 찾듯이 막 돌아다니셨대요.
선생님께서 너무 당황하셔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말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문하고 함께 넘어간 친구가 문을 옆으로 치우고 일어나더니 그 칼을 들고 있던 선생님한테 다가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였죠. 어느 학생의 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겁도 없이 다가갔다는 게 진짜 어린 나이에 진짜 너무 만용이지 않았을까? 용기? 용기 만용?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제 친구가 다가가서 "선생님이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너무 화가 나셔 가지고 "안 꺼져 딱!" 하면서 미신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다가간 친구가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발에 까여서 또 뒤로 굴르듯이 한 두세 바퀴 굴러서 날아가 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왜 칼 든 사람한테 다가가 가지고 진짜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지 칼로 안 맞은 게 다행인 거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선생님이 그 모습에 너무 당황하셔 가지고 일단은 그 칼을 들고 있는 분을 진정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진정하시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정? 진정? 아니 내 딸내미를 건든 새끼들을 죽이러 오는데 내가 무슨 이유가 필요해? 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시 고등학교 2 학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누군가한테 단체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당시 심리 상담을 통해 이야기했던 게 "신반 학생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들고 뛰어오셨고 인제 칼을 들고 왔다 갔다 뛰어오셨는데 하여튼 "누구누구 어디 있어?" 하면서 외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 학생의 아버지가 계속 외쳐도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친구들이 서로 당하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딱 학생들의 반에 누가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반을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1 학년 8 반이에요 선생님." "뭐요?" 하고 지금 외치셨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그 학생 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딱 보시더니 1 학년 8 반인 거를 확인하시고 갑자기 고개를 살짝 숙이시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반을 헷갈려 가지고 제가 1 학년 8 반에 들어왔네요. 혹시 2 학년 8 반이 어디인가요?" 라고 정중한 태도로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화를 내시던 분이 전중해 주시니까 당황하셔 가지고 "어 위층이 2 학년 8 반이에요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저씨는 나가시고 선생님은 벙치시면서 그분을 내보내셨는데 갑자기 딱 이 생각한 거예요. '잠깐만. 저분은 칼을 들고 가셨는데 뛰어 올라가셨다. 아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하면서 딱 어떻게든 말려 뛰어가셨다는데 제 친구는 그 이후로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라고 하면은 위에 2 학년 8 반에 올라가서 문을 팍 차고 딱 들어가시더니 칼을 좌우로 막 흔드시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네가 내 자식 건드렸어. 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시고 경찰이 그 선생님을 잡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의 아버지를 잡아가신 거죠. 나중에 진술하시고 이제 학생 성폭행했던 애들도 경찰한테 잡혀가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은 좀 적게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런 학생들 법이 학생을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학생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큰 사건 하나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그냥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칼부림 벌어지는 것도 참 어이없는 얘기고, 학생들이 미디어 같은 거에 너무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촌이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이 이제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친구를 한 명 봤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왜 자살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서울에서도 그 학생이 평소에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딱 걔를 하굣길에 납치해 가지고 납치해 가지고 감금을 했대요. 그리고 일 주일에서 보름 정도 가까이 감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운 좋게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도망 나오던 그 여학생이 포착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 잘 신고가 됐고, 현재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 제 이야기도 아니고 사촌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들을 수도 없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행, 폭언, 욕설도 포함이 되네요, 폭언에.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옛날에는 싸우는 거 하나도 어른들 앞에서도 조금씩 눈치를 보고 살았었는데, 요즘 그런 눈치가 반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딱 매개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봤던 이유로 학생들이 성인들을 폭행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져야 되고, 반대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체벌이든가, 아니면 체벌은 아니더라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을 다시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 가지고 학생들의 강란한 삶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고 참 착하게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썰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원래 여러 가지 노래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햇도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조금 슬퍼요. 죽은 친구와의 전화라고, 그 펫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고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인 만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펫두의 죽은 친구와의 전화입니다. 아, 노래가 조금 길어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빠르게 끊었어요. 펫두님 노래가 엄청 노래가 길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끊겼는데, 이거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계속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좀 괜찮았나요? 반대로 이제 쳐줬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나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제게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는 재밌고 어떤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한테는 재밌게 들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재밌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저는 항상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썰전도 끝났고 노래도 끝났고, 이번에는 다른 노래를 하기 전에 노래에 대한 감상평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패뚜님의 노래로, 패뚜님의 그 죽은 친구와의 전화였는데요. 사실 너무 우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처지니까 그냥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이번에 끄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우울한 분위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썰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 제가 썰을 2개 정도 준비 안 하고 요즘 썰을 하나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하게 된 만큼 썰전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썰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내용은요. 칼부린 사건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특전사에 들어가게 된 썰을 풀까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 해 가지고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회에서 대회? 학교 이제 경연대회처럼 이제 노래 부르는 대회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할게요. 일단 고등학교 2 학년 때였어요. 한참 보통 이제 2 학년 때 중순 정도에서 이제 가을 사이가 되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축제 같은 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날도 이제 축제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딱 갑자기 딱 탁상에 모이라고 학생들 모이라고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생님께서. "얘들아 잠깐 다 탁상으로 모여 봐." "아 왜요 선생님 귀찮아요. 아 우리 지금 바쁜데." "어허 모여 봐." "네." 이제 선생님의 말에 한 명 한 명씩 다 교탁 앞에 모였죠. 급하게 경연대회 노래 부를 사람이 필요한데 신청자가 좀 적어. 그래서 신청해 줄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해. 혹시 할 사람 있니? 주변에 쓱 선생님께서 둘러보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앞에서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다들 안 날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딱 이야기하는 순간 서로 눈치를 보더니 그냥 고개를 쓱 숙이더라고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계속 눈치를 주니까 한 애가 딱 갑자기 손에 들었어요. "어 그래. 네가 할 거니?" 이렇게 선생님이 깊은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이 "아니요. 선생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 누구야 말해 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저 대이몽을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걔랑 평소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 뭉이는 왜 추천하는데?" 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끼가 넘치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니 "왜?"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왜?" 하고 여쭤보니까 "저번에 내가 더 귀여워." 너 했었고 평소에 앞에서 뭔가 딱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뭉이가 앞에 딱 나가서 노래 하나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딱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어 그래. 맞아. 뭉이 항상 주변에서 뭔가 하는 거 좋아하고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잖아. 이 김에 한번 뭉아 네가 나가서 또 너의 끼를 발산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 잠깐만. 나 싫어. 나 그런 거 좀 부담되고 무섭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이게 여론 심리가 무섭다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냥 무조건 "대이몽, 대이몽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라니까." 하고 이제 딱 승질이 내니깐요. 갑자기 주변이 딱 싸해지더니 "야 뭉아 그냥 굳이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노래 부르자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해? 너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알았어. 그냥 내가 할게." 그러니까 갑자기 역시 "태이몽, 태이몽." 아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애들이 딱 외치는 순간. '얘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나한테 지금 억지로 시키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난 노래 부르기로 했고 애들은 이미 내 이름을 외치고 있고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씨 망했다.' 이러면서도
일단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뭉아." "네 선생님." "너 그럼 어떤 노래 부를 거야?" 생각해 보니까 노래도 생각도 못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그 노홍철의 오빠라고 불러다오를 해 볼게요 선생님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하고 가버리셨는데 아 딱 말하고 나서 잘못됐다는 거를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왜냐면 그때는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이 노래가 너무 좋아 가지고 당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아요. 제가 이제 축제를 나가야 되는데 1 주일에서 2 주도 안 남으니까 옷도 없어서 그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는 꽃무늬 바지 추리닝에다가 그때 상의도 이제 꽃무늬 추리닝을 입고 머리는 이제 여학생들이 쓰는 그 가발이 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뭐 여학생 한 명이 가발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자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이제 데이순이 돼 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했죠.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제 노래를 평소에 이제 교실에서 연습을 했고 이제 딱 나가기 5 일도 안 남았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야 뭉아, 뭉아." 딱 불안함을 직감하죠. 왜요 선생님?" "미안하다. 선생님이 그 밤마다 한 명씩 나가야 되는 여장 콘테스트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너 이름을 넣었다." "네?" 선생님께서 내가 여자 가발을 쓰고 있는 걸 보고 급하게 이름을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너무 진짜 억울해 가지고 진짜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뭉아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네가 한 번만, 한 번만 여장해서 나가자."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진짜. 그거 말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상황에 닥치면 어쩔 수 없다고 알겠어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라고 대답한 다음에 여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화장을 했어요. 여자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딱 이제 당일이 됐어요. 자, Ladies Gentlemen, 하이스쿨 콘테스트 하면서 이제 딱 MC가 딱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죠. MC는 이제 학생 MC로서 딱 이제 발표가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 순서는 각 급별로 여장 콘테스트 하면서 딱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여장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야 쟨 왜 나왔냐?" 이런 표정이 다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딱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자 목소리 냈던 거. 여자 목소리 냈던 걸로 딱 이제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데이손이라고 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와 진짜 분위기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 미쳤냐? 또라이냐?"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당당하게 걷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예." 했는데 그대로 그냥 진짜 한 대 맞았어요 진짜. 옆에 있던 애가 "어우 너 못 봐주겠다." 하고 때렸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여장 콘테스트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기가 끝났죠. 이제 좀 이제 위기가 끝났나 싶었는데 두 번째 위기는 이제 노래 콘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순서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제 앞에 있던 애는 기타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딱 얻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부담이 쏟아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MC가 저를 소개해요. "자 여러분들 다음은 1 학년 8 반 1 학년 9반 대이몽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면서 딱 이제 제가 걸어 나가요. 막 마이크는 떨리고 막 심장도 떨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들 주변이 조용해져요. 제가 한숨을 딱 한 번 쉰 다음에 "노래 큐." 하면 이제 노래 틀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가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노래가 나오고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이 노래를 이제 딱 완곡을 불렀죠. 사실 이 노래를 고른 게 무한도전 노래밖에 그때 당시 몰랐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누가 나한테 오빠라고 해 주기를 원했어. 어릴 때는. 살짝 그냥 나보다 어린 여동생이 있길 바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딱 끝나고 진짜 우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 불러 가지고 와 진짜 그런 아우성? 그런 최악의 최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한 최악 소리 듣고 나서 이제 미친 듯이 욕 먹다가 딱 내려왔죠. 근데 이제 막 이제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힘들어 가지고 막 구석에서 막 이제 눈물을 살짝 훔치면서 "내가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나가라고 해 가지고."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딱 짚어 주더니 "뭉아 잘했어. 괜찮아. 야 안 한 애들보다는 훨빼 잘했어. 네가 제일 잘했다." "선생님 진짜요?" 하고 말했는데 선생님께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선생님이 생각해도 역겨웠다." 그 말 듣고 눈물이 나 가지고 "으아." 하면서 울었어요 진짜. 와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돼 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울기는 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그냥 울었어. 계속 울었어. 한 10 분에서 5분 정도 울었고요. 그렇게 울다가 이제 딱 노래가 다 끝났어요. 11 반까지. 그리고 이제 MC가 나와서 최우수상, 우수상, 그다음에 노력상 하는데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내가 노래 못 부르긴 못 불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최악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라 해 가지고 최악상이라는 걸 준대요. 갑자기 저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문화상품권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우와 문화상품권 받았다.' 하면서 너무 좋은 거 있지.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딱 이제 그걸 받으면서 이제 딱 감사평 얘기했죠. 제가 노래는 못 불렀지만 노래를 못 불러서 반대로 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을 받아서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소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3만 원으로 만화방 가 가지고 문화상품권으로 3만 원 교환한 다음에 3만 원치 만화를 봤어요, 소설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별명은 또라이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여장하는 또라이, 데이순 제 이름 뒤에 순자를 넣어 가지고 데이순, 또라이 뭐 여장하는 데이순 뭐 이런 걸로 불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최악의 추억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들은 몰라도 저희한테 있어서는 생각보다 행복한 추억이었다는 거. 행복한? 행복하긴 행복했으니까 일단 행복한 추억이라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저의 데이몽에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 3 화가 끝나갈 때가 됐습니다. 1 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오래 키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라디오로 오래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드디어 이 녀석 끝났구나. 어우 듣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썰을 항상 제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썰이 되게 좀 와 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날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원래는 게스트분들도 계속 모집해 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퀴즈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돼 가지고 이야기는 매끄럽게 진행이 됐지만 이야기의 부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주제로 더 길게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1 시간 정도로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마무리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소유님이 없고 게스트가 없는 개꿀 라디오였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채팅이 항상 저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대바일보로 여러분들의 썰과 신청곡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대바일보로 카톡으로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바일보로 여러분들에게 사연과 그리고 신청곡 틀어주신다면은 제가 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 그리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몽의 짧은 라디오, 아쉬운 짧은 라디오인 개꿀 라디오 3화였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겨울왕국의 Love is an open door,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